배웠던 내용이 뭐 그대로 올라오는데 그거보다는 더 심하대. 응?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파트가 다 녹아있다. 네 학교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나가. 무조건. 1학년. 하위권이다. 몰라. 하기꼴 안 가르쳐줬다니까. 진짜요? 야, 나가라. 하기꼴은 뭐냐면 하기꼴 써도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애들이 안 들어요? 공부를 안 해서 애들이 아니 안 몰라. 하기꼴은 이렇게 하기 영어는 있는데 하기꼴은 수학은 있을 수 있어. 꼴통이네, 꼴통. 하기권은 어디 있는 거? 새끼들이 자꾸 하는 거야. 만약에 지호가 하기고 가도 하기고 애들이 있으면 반을 만들어 갖고 이게 3월 달부터는 이제 반별로 하거든. 학교별로 해야 돼. 왜? 시험 범위가 좀 틀려. 그냥 한 명밖에 없으면요? 그래도 해줘야지 뭐. 지호랑 학준이 있어. 지호가 재미없겠다, 진짜. 해줘야지. 진짜, 이날 거 어렵다. 자, 그러면 봐. 첫 번째 단원이 물질의 규칙성하고 결합인데, 자,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물질이 있지. 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생겨가지고 뭐가 생기고 뭐가 됐는지 알아보는 게 1단원이야. 제일 처음에 봐봐. 야, 우주는 언제 탄생했냐면 한 10억만 년? 138억 년 전에. 근데 제일 처음부터 사람이 생겼냐? 우주가 생기고? 아니야. 제일 처음에는 작은 입자. 작은 입자가 생기고 점점 큰 입자가 생겨. 갖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사람 같은 것도 생겼지. 갖고 그 과정을 알아보는 게 2단원이야. 그러면 보자. 첫 번째. 자, 지금 우주가 얼마 됐다 했어? 138억 년 됐다 했지? 네. 타임머신이 없나? 우리가 138억 년 전의 사건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방법은 모르고 간접적으로 이제 추측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론이 있다. 우주론은 여러 가지가 생겼다. 우주론은 봐라.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우주론이 우주는 봐봐. 옆에 나왔어. 왼쪽 위에. 나왔지. 보충자료에. 봐봐. 우주론은 제일 먼저 뭐가 있었냐? 팽창우주론하고 정적우주론이 있었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팽창우주론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말 그대로 뭐니? 우주의 크기가 커졌다 그랬지. 네. 정적우주론은 뭐야? 누구? 천재 중에 천재인 아인슈타인 주장했어. 정적이라는 거는 조용하다는 거지. 우주의 크기가 그대로라는 거야. 얘는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러고 얘는 우주의 크기가 그대로로 있어. 근데 아인슈타인이 천재 중에 천재지만 이 사람이 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이 사람은 뭐냐면 물질이면 얘들아 뭐가 있어야 돼 얘들아. 뭐가 있으면요?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도 질량이나 부피를 갖고 있어. 그러면 질량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중력 수축을 하려고 해. 그럼 물질이 중력 수축한다.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되겠니? 작아져야 되지. 그러면 얘는 우주의 크기가 어떻다 했어? 그대로라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말을 맞게 하기 위해서 가상적인 힘, 우주상수라는 힘을 갖고 왔어. 근데 이 힘하고 중력 수축하는 힘하고 크기가 같아. 그러면 합력이 어떻게 되니? 0이지. 합력이 0이면 우주의 크기가 어떻다? 늘어나는 힘하고 줄어드는 힘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그대로라고 그랬어. 이해됐어? 근데 이걸 누가 밝혔어? 누가 밝혔어? 허블이 밝혔어. 허블 들어봤잖아, 누가? 네. 허블이 뭐야? 허블의 업적을 그리기 위해 우리가 우주에 전파 망원경을 만들었지. 그래갖고 그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붙였어? 허블 망원경이라고 붙였잖아. 허블의 법칙은 뭐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제 뭘 측정했어? 자,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했다 이 사람이.
별까지 그걸 내칠 테니까. 보자. 허블의 법칙 보자. 야, 허블의 법칙은 여기서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좀 하고 갈게. 이 설명이 필요해. 자, 우리 여기서부터 보자 있잖아. 아이, 야, 얘 펴봐. 16페이지 펴봐. 자, 허블이 이제 뭘 했냐? 스펙트럼을 연구했어. 어? 스펙트럼이란 거 뭐지? 얘들아. 색깔. 스펙트럼은 뭐야? 빛을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의 띠가 뭐니? 스펙트럼이야. 어? 스펙트럼은 빛을 갖다가 분광기,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 빛을 낳는 장치를 갖다가 했더니 나타나는 색깔의 띠가 뭐다? 스펙트럼이야. 봐봐. 자, 스펙트럼은 프리즘이나 분광기를 통한 백색광은 파장에 따라 색깔에 따라 파장이 달라. 그리고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여러 색으로 분리되는 거. 색깔의 띠가 뭐다? 스펙트럼이다. 근데 스펙트럼에 얘들아 뭐가 있냐? 이게 있어.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어. 또 선 스펙트럼에는 또 뭐가 있다?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 연속 스펙트럼은 이거 색깔의 띠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즉, 야, 고온의 천체다. 우리가 야, 지구는 별이 아니야. 아니야. 별 아니야. 별의 정의는 뭐야? 스스로 빛을 내야 돼. 태양과 같이 핵융합 반응해갖고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지구도 빛나잖아, 선생님.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야. 빛내는 것처럼 보이지. 야, 우리 지구가 별이면 우리는 씨발 벌써 다 죽었어.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 태양은. 즉, 태양계내의 별은 태양밖에 없어. 고온의 전체가 빛이 와. 근데 이게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색깔에 따라 파장이 틀려. 파장에 따라 굴절이 틀려. 갖고 생기는 연속적인 색깔의 띠야. 갖고 뭐가 있어? 햇빛, 백열종 같은 게 있지. 근데 별들은 얘들아 아주 줄다리 멀리 있어. 별빛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다. 태양도 보면 태양에 대기가 있어. 태양도 태양에 대기가 있어갖고 여기가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특정 연속 스펙트럼에서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다.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검은색 선이 나타나. 뭐냐면 별빛들은 얘들아 다 무슨 스펙트럼이다? 흡수다, 흡수. 왜 그러냐면 고온의 전체에서 나온 빛이 우주는 졸라리 넓지. 그러다 보면 우주에 오다 보면 거지 새끼, 저온의 기체를 만나. 그러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돼. 그러면서 연속 스펙트럼의 검은색 선이 나타나니까.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별빛은 흡수 스펙트럼이다. 태양도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야. 왜? 태양의 대기가 태양의 표면보다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돼. 근데 그 태양에서 나온 햇빛은 뭐다? 무슨 스펙트럼이다? 연속 스펙트럼이다. 태양 자체는 뭐다? 흡수야. 야, 별빛은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다.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자, 얘가 고온의 기체야. 그러면 에너지가 커 작아야 돼. 작아. 그냥 얘는 핵융합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작아. 그러다 보니까 프리즘을 통과하면 검은색 바탕에 뭐가 생긴다? 색깔의 선이 생겨. 또는 이것도 흡수 스펙트럼이다. 방출 스펙트럼이다. 야, 방정권의
이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운이 있어. 성운이 주위에 밝은 별빛을 흡수해. 네. 그래갖고 얘는 들뜬 상태가 돼. 바닥 상태가 되면서 빛을 방출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빛의 형태로 방출해.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고. 그리고 억지로 고온에 기체를 채우고 방전고온에다가 기체를 채우고 여기다 높은 전압을 얻어. 그러면 얘가 또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만큼의 에너지를 받고 이걸 분광기를 통해서 보지. 그럼 검은색 바탕에 뭐가 나타난다? 선이 나타나. 색깔의 선이 나타나. 근데 이때 자 원소마다 수소면 수소 아르곤이면 아르곤 전부 다 있잖아. 선의 위치, 선의 색깔, 선의 수가 다 틀려. 그러다 보니까 선의 위치만 보고 이게 무슨 원소다, 무슨 원소다, 원소의 종류. 이해돼? 방출 스펙트럼 보면 뭐야? 그 별빛이 무슨 원소를 포함하느냐?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 왜? 자, 원소마다 선의 색깔선 있지? 선의 위치가 다 틀려. 그리고 선폭을 보지. 그러면 뭘 알 수 있다? 밀도, 질량비를 알 수 있어. 선폭이 넓지? 그러면 질량이 큰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됐다. 근데 자, 허블이 이제 보면 은하마다 우리 태양계는 무슨 은하에 속해 있니? 우리 은하야. 근데 옛날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었는데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에 있는 성운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은하가 측정해 보니까 거리가 10만 광년이야. 근데 이 안드로메다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우리 은하보다 더 크지? 그러니까 외부 은하. 우리 은하가 아니었어. 안드로메다는. 외부 은하였어. 그게 제일 가까운 은하야. 그러잖아. 옛날에 우리가 있잖아. 코미디에서 이 새끼 너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다. 그러잖아. 지가 보낼 수가 있어 없어? 250만 광년인데 어떻게 보내? 근데 그래가지고 은하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했냐? 보면 은하에 보면 수천만 개의 별이 있어. 근데 이 새끼들이 가끔씩 있잖아.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놈들이 있어. 그걸 맥동병원 현상이다. 우리 심장 뛰듯이 맥박 뛰듯이 변한다 해갖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별의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눈에 띄지. 그래갖고 그 맥동병원선까지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외부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했어. 그래갖고 별까지 거리를 측정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자, 우리가 이제 별빛은 무슨 스펙트럼이 있냐? 흡수 스펙트럼이야. 야,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있어. 근데 뭐가 있냐면 더플러 효과가 있어요. 더플러 효과가 뭐냐? 자, 우리가 앰뷸런스가 이게 선생님이 성대모사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성대모사 이거지. 야, 앰뷸런스가 가까이 오지. 그러면 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야. 높은 소리가 들려. 멀어지면 낮은 소리가 들린다. 야, 우리가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야. 진동의 폭이 진폭으로 나타나. 큰 소리는 진동의 폭이 큰 거야. 큰 소리는 이렇게 진동의 폭이 큰 거야. 작은 소리는 진동의 폭이 작은 거야.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가 결정해. 야, 진동수가 크지? 그럼 높은 소리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성대가 좋아. 그러니까 진동수가 똑같은 에너지일 때 진동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자가 더 높은 소리가 나는 거야. 이해됐어? 남자는 성대가 더 넓기 때문에 진동수가 작아서 낮은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더플러 효과는 뭐냐면 앰뷸런스나 빛이 가까이 오지. 그러면 얘들아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아이씨, 이거부터 해야 되네 또. 자, 봐봐. 이거부터 먼저 할게. 자, 우리 빛은 어떻게 되니? 크게 세 부분으로 돼 있다. 빛은 세 부분으로 돼 있어. 뭐 있냐, 이거. 가시광선. 이게 빛의 전체 중에서 40% 제일 많이 차지해요. 얘만 눈에 보인다. 어? 그리고 얘는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광선이라는 뜻이야. 어? 빨주노초 뭐가 있다? 파란보가 있어. 응? 그리고 빨간색 얘를 뭐라 그러냐면 적외선. 보라색 얘를 자외선이라고 해요. 선생님 이비인후과 가니까 적외선 쏘라 하더니 적외선 빨갛게 눈에 보이던데요? 미친 새끼야. 그거는 뭐냐면 저게 가시광선 계열의 빨간색인 거야. 적외선 눈에 안 보여. 어? 그리고 선생님 요 식기 살균할 때 자외선 살균하던데요? 자외선은 보라색으로 보이던데요? 그것도 보라색 가시광선인 거지 자외선은 아니야. 자외선이나 적외선 눈에 안 보여.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지. 그러니까 그 자외선도 나오면서 보라색 가시광선이 나오는 거야. 적외선 나오면서 빨간색 가시광선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억지로 이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있잖아. 귀에다 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있잖아. 근데 우리 빨간색 가시광선이 나오면 적외선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그래도 귀에다 대겠지. 내가 그걸 보고. 그래서 같이 여준 거야. 이해됐어? 확인하라고 여준 거지. 거기에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면 보자. 그러면 우리 빛은 무슨 색으로 보이니 얘들아? 흰색. 그래 무색으로 보이지. 왜 그럴까?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섞여 있는데 이게 같은 매질 내에서는 전파 속력이 어떻다? 똑같아. 그러니까 속력이 똑같으니까 다 섞이겠지. 네. 다 섞이니까 무슨 색이 되는 거야? 흰색 무색이 되는 거야. 다 섞이면 어떻게 흰색이 돼요? 빛의 삼원색이 뭐야? RGB야, RGB. 레드, 그린, 블루. 네. 빨초파야. 빨초파가 다 섞이지. 그럼 뭐가 돼?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면서 흰색이 돼. 무색이 돼. 그만. 그래서 속력 V는 전파 속력은 V는 F 뭐니? 진동수다. 1초 동안의 진동한 횟수야. 그 다음 C자 거꾸로 람다가 있어. 이건 뭐야? 파장이야. 파가 1에 진동하는데 간거리. 이게 뭐야? 오르락 내리락 제자리잖아. 이게 한 파장이야. 한 파장이야. 파의 길이야. 이해되니? F는 뭐라고? 프리커시해갖고 진동수야.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책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근데 이거 모르면 여기서는 이제 몰라. 근데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리고 파장이란 건 1에 진동하는데 간거리야. 거리 미터로 나타낸다. 그러면 뭐가 일정하다 있어? 같은 배질로에서는 전파 속력이 일정하다 있지. V는 전파 속력이다. 벨로시티. 그러면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니? 반비례지 얘들아. 이해되니? 반비례다. 그러면 봐라. 자, 빨간색은 빨간 자갈로 생각해. 파장은 길어. 진동수는 작아. 근데 파란색, 보라색 쪽은 파장은 짧은 대신에 진동수는 커. 그러면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이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야. 누구하고 비례할까? 파동 에너지가 크다면 진폭이 크든지 진동수가 많든지 하면 돼. 따라서 파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 진동수에 비례하겠지. 근데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니? 반비례지. 그럼 봐라. 봐라.
자외선은 파장은 짧다. 그러나 진동수가 커.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다? 크단 말이야. 이해돼? 네. 근데 저기에서는 파장은 길어. 진동수는 작아. 에너지 작아. 에너지 작은 문제가 안 돼. 저기에서는 아무리 쏘여도 우리한테 해를 안 끼쳐. 근데 자외선은 어떻다? 뭐 태워? 피부 살 태우지. 에너지가 크니까. 피부 압류 받아. 그리고 눈으로 들어가지. 백내장 유발. 요 에너지가 크면 문제야. 갖고 뭐가 있냐? 여기에 자외선보다 더 파장 짧은 놈이 투과력이 좋아. X선이 있어. 파장 더 짧은 놈이. X선, 감마선이 있어. X선은 뭐냐? 파장이 짧기 때문에 투과력이 좋아.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살은 투과하고 뼈는 못 투과해. 그리고 엑스레이 찍는 거야. 감마선은 더 시발 에너지가. 갖고 감마선, X선이나 감마선은 방사선이야. 우리가 맞으면 좋아 안 좋아? 세포를 파괴해.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찍는 게 엑스레이 많이 찍는 거 안 좋은 거야. 감마선은 더 에너지가 커. 그럼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지. 암에 걸리면 암세포가 방사선보다 더 안 좋아. 그러니까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게 감마선으로 죽이는 거야. 갖고 우리가 이제 암 상기 사기가 되지.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뭐가 있냐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다 그래. 근데 뭐냐면 이제 암세포를 갖다가 감마선으로 죽여버리는 거고. 근데 잘못하면 정상적인 세포도 죽일 수 있지. 네. 정상적인 세포가 감마선을 맞지. 그러면 걔가 변형이 일어나거나 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감마 나이프라는 기계가 있어. 나이프는 뭐야? 칼이지. 세밀하게 컴퓨터로 조정해갖고 암세포만 죽이는 거. 그런 기계가 있어. 이해됐니? 그리고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게 뭐야? 마이크로파. 또는 전파도 있어. 마이크로파는 어디에 쓰니? 우리 레이더 있잖아. 아니면 통신하는 거.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파는 어디다가 많이 쓰냐면 우리 핸드폰 같은 데도 많이 쓰이고 우리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라는 거야. 마이크로파가 쏘지. 그럼 물 분자를 진동시켜. 그러면 물 분자가 진동하면서 열 에너지가 많아져. 이게 다 펴진다. 이해됐어? 그리고 전파는 파장이 졸라 길어. 그러니까 산도 넘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라디오 방송 중에 FM이 있고 AM이 있다. FM은 파장이 짧아. 그러니까 산을 못 넘어. 근데 AM은 파장이 길어. 산을 넘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속에서 라디오는 FM이 안 들려. 파장이 긴 AM만 들린단 말이야. 왜? 해자리가 들린다.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걸 했냐? 자, 봐봐. 가까이 가지. 그러면 어떻게 돼? 진동수가 커진다. 그럼 얘들아 파장은 어떻게 돼? 짧아지겠지. 근데 멀어지지.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지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파장은 어떻게 돼? 길어져. 근데 별빛은 전부 다 뭐라 있어? 흡수 스펙트럼이 있지.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있어. 근데 별빛을 관찰해 보니까 별들이 전부 다 이 흡수선이 있잖아.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별빛이 전부 다 별빛이 적색적으로 치우치는 거야. 적색 편이게 되는 거야. 적색은 뭐라 했어?
파장이 길다겠지. 아,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하나? 그럼 별들과 별들이 어떻다? 멀어진다. 적세편이가 일어난다는 건 별이 멀어진다. 근데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그럼 적세편이가 더 많이 일어나. 더 빨리 멀어진다. 아, 그럼 별들과 별들이 멀어지니까 우주는 뭐다? 팽창하다. 이게 무슨 법칙이야? 허블의 법칙. 그럼 별과 별들이 멀어지지. 즉 은하하고 은하들이 멀어지는 거야. 멀어진다는 건 뭐야? 우주가 뭐 한다는 거야? 팽창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주의 중심은 계속 팽창하니까 우주의 중심은 바뀌어. 우주의 중심은 없어. 그때그때 바뀌어. 그리고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누구? 야, 프로이드만한 팽창 우주는 우주가 팽창한다 했지. 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뭐라 했어? 정적 우주는 주장했지. 네. 그럼 누구 말이 맞아? 프리드만. 프리드만. 우선 이거 찍어. 이거 찍어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허블의 법칙이 나온 거야. 응? 많이 찍어. 자, 찍었지? 그럼 보자. 이제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봤어. 우주론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이 존재. 야, 정상 우주론은 누가 주장했냐?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그리고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이 사람 원래 가모프는 러시아 사람이야. 근데 미국으로 망명했어. 그 사람이야. 근데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 맞다. 둘 다 연대하고 있는 거야.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야. 부피가 팽창하지. 근데 차이점은 뭐야? 얘는 질량은 그대로 있어. 얘는 질량이 증가한다 했어. 부피가 팽창한 만큼 질량이 증가하고 얘는 질량이 그대로 있어. 그럼 봐라. 얘는 봐봐. 야, 부피가 늘어나는데 막 질량이 생겨버리는 거지. 부피가 늘어난 만큼 질량이 증가해.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되지? 봐봐. 밀도는 뭐니?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아니, 얘가 늘어난 만큼 얘도 늘어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밀도 그대로지. 밀도, 온도 그대로로 했어. 근데 빅뱅 우주론은 뭐야? 부피는 늘어나는 거. 그렇지.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이 그대로로 있지. 밀도가 낮아지. 밀도 낮아지겠지. 밀도 온도가 어떻게 낮아진다 했어. 그럼 누구 말이 맞냐? 이제 누가? 자,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연구하고 서 있어. 근데 씨발 뭐 마이크로 파괴열에 잡음이 들리는 거야. 니들 또 이거 들어봤어. 뭐냐면 TV 끝났지. 근데 TV에서 뭔 소리가 들려? 지지직 소리가 들리지. 그게 우주 배경이었어요. 마이크로 파괴열. 근데 야, 얘들이 보니까 자, 가모프라는 사람이 예측을 했어. 빅뱅 우주론에서. 야, 우주는 점차 팽창하니까 어쩐다 했어. 밀도 온도가 어떻게 된다 했어. 낮아진다 했지. 근데 원래는 삼척기였대. 우주 온도가. 근데 지금 애들이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해 보니까 우주 온도가
3000K에서 3K로 떨어진 거야.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졌지? 네. 그럼 누구 말이 맞아? 얘는 밀도 온도가 그대로로 있어. 얘는 밀도 온도가 어떤다 했어? 낮아진다 했지. 그럼 누구 말이 맞아? 빅뱅 우주론이 맞지. 그러면서 빅뱅 우주론이 가장 유리한 우주론이 된 거지. 뭐이 빅뱅 우주론 증거가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야. 우주 모든 부분을 퍼지는. 그래가지고 찍어. 이제 이거 제대로 찍어. 이게 우주론이야. 옆에 나왔어. 뭐야? 그렇지. 자, 보자. 그럼 책이 뭐고? 우주의 시작과 빅뱅 우주론. 옆에 왼쪽에 보면, 왼쪽 위에 보면 우주론 논쟁과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 자, 제일 처음에 우주가 정지해 있다. 이게 뭐야? 정적 우주론이지. 누가 주장했어? 아인슈타인이 주장했지. 야, 모든 아무리 작아도 질량이 있는 놈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중력 수축한다 했지. 그러면 우주의 크기는 줄어들어야 돼. 근데 자기의 말을 갖다가 맞게 하기 위해서 뭘 갖고 왔다? 중력 수축하는 이유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우주 상수라는 그 개념을 도입했어. 그래갖고 야, 둘이 중력 수축하는 힘하고 팽창하는 힘하고 같으니까 크기가 같으니까 합력이 0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크기가 그대로 있어. 그리고 르메르트나 프리드만은 뭘 주장했어?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했지. 근데 허블이 외부운하를 관측해 보니까 별들과 별들 사이가 거리가 어떻다? 멀어져. 그리고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즉 별빛은 거의 뭐다? 무슨 편의가 일어난다? 이 흡수선이 적색 편의가 일어나.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건 별들과 별들이 멀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고 이제 무슨 우주론이 등장했냐?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이 등장했지.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 주장했고 빅뱅 우주론은 가먼프가 주장했어. 근데 이 호일이라는 놈이 굉장히 오만했던 놈이야. 아, 씨발, 너희들은 뭐 큰 폭발이야? 너희들은 빅뱅이야? 빅뱅 이름도 이 사람이 붙여준 거야. 근데 이제 정상 우주론은 뭐야? 우주가 팽창하는데 그만큼 질량이 증가한다 있지. 그러니까 밀도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였어. 그리고 빅뱅 우주론은 우주는 팽창하는데 질량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밀도 온도가 낮아져. 근데 펜디어스하고 윌슨이 우주에서 오는 전파, 우주 배경 목사를 연구해 보니까 야, 빅뱅을 주장한 가먼프가 그랬어. 우주의 온도는 원래 이제 3000K였다. 근데 현재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3000K에서 몇 K로 떨어진 거야? 3K로 떨어졌지.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됐어? 낮아졌지. 그럼 누구 말이 맞다? 빅뱅 우주론이 맞다. 그럼 보자. 자, 우주는 팽창하였다. 허블이 외부운하의 스펙트럼을 관찰을 했더니 야, 어떻게 된다 하겠어? 무슨 편의가 일어났다? 무슨 편의가 일어나? 별빛의 스펙트럼 뭐라 했어? 흡수 스펙트럼이라 했지? 네. 근데 이 검은색 선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저기서. 적색 쪽으로 치우쳐. 거의 대부분은 적색 편이야, 별빛은. 근데 청색 편이도 모든 별빛이 적색 편이다. 틀려. 거의 모든 별빛이 적색 편이고 청색 편이도 있어. 가끔씩은. 근데 그 말은 뭐야? 별과 별들이 멀어지지. 즉, 그리고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그리고 허블의 법칙. 허블의 법칙은 이거야. V는 H 곱하기 R이야. 이게 후퇴 속도야. 별의 후퇴 속도. 이게 거리야. 그리고 원래는 비례야. 근데 능을 만들기 위해 이 허블 상수를 집어넣어요. 비례하고. 이 말은 뭐야? 후퇴 속도는 뭐하고 비례한다? 거리하고 비례한다는 거야. 별과 별들은 멀어지긴 멀어지는데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게 허블의 법칙이야.
거기다 써놔. 여기 첫 번째 근에 나왔잖아. 허브는 외부나의 스펙트럼이 관찰하여 멀리 있는 별일수록 빨리 멀어진다는 걸 발견했다. 이게 뭐야? V는 H 곱하기 R이야. 허브의 법칙. 멀리 있으면 더 멀어진 거 아니에요? 어? 멀리 있으면 당연히 더 멀어진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적색편이라는 게 더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어떻다? 팽창한다는 거야. 아, 이 말이다. 갖고 이것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밝혔다. 이 말이 저거라고. V는 H 곱하기 R. 이게 허블의 법칙이야. V는 H 곱하기 R이. V가 여기서는 끝의 속도야. 어? 그리고 H가 허블 상수고 R이 거리다. 거리. 별까지 거리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이 등장했지. 우주 팽창을 바탕으로 하는 두 우주론이 등장했다. 두 우주론의 공통점이 뭐라 있어? 둘 다 우주를 팽창한다 했지. 네. 근데 빅뱅 우주론은 대폭발 우주론은 138억 년 전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이 큰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된 후 계속해서 팽창했다는 이론이다. 기본적인 원소는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점차 감소하지. 정상 우주론은 뭐야?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계속 물질이 생성이 돼.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증가한 만큼 질량이 증가하지.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다? 그대로겠지. 밀도 온도는 그대로다. 그럼 봐봐. 야, 둘 다 부피는 팽창했지. 그 그림에서. 근데 야, 구성 물질이 얘는 똑같아. 빅뱅 우주론은. 그러면 질량이 그대로라는 소리지. 근데 야, 정상 우주론은 뭐야? 부피가 팽창했는데 거기에 있는 구성 물질들이 늘어나. 어? 그러면 부피가 팽창한 만큼 질량이 증가했다는 거야. 어? 이해됐어? 따라서 빅뱅 우주론은 누가 주장했다? 가모프. 정상 우주론은 호일. 우주의 크기는 둘 다 팽창한다 했지. 근데 우주의 질량은 빅뱅 우주론은 1점. 그리고 정상 우주론은 증가한다 했지. 따라서 우주의 밀도나 온도는 빅뱅 우주론은 감소하고 정상 우주론은 그대로다. 그러면서 빅뱅 우주론이 확립됐다. 여러 가지 증거가 관측됨에 따라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았다. 즉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발견됐지. 뭐야? 거기에 증거가 우주 배경 곡선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다. 이해됐어? 네. 좀 쉬어 얘들아. 이거 오늘 하루에 다 나가요? 응? 이거 하루에 다 나가요?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는 거야. 이석준 안 하는데요? 내일이나 듣는다 이제 미친 새끼나. 나 진짜 짜증나니까. 운전 안 하잖아요. GTA를 운전하니까 처음 먹을 때 졸리지? 당연히 이거 맞았으니까 그렇지. 처음 맞았으니까 그렇지. 독감만이 원래 졸려요? 약간 이제 피곤한 거 아니야? 여기 왜 그러냐면 독감이 이제 백신이잖아. 독감 주사 백신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 독감의 바이러스에 그걸 갖다 여는 거야. 좀 약하게 해놓으니까 그 병에 독감에 약하게 걸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독감에 걸린 증상이 나타나지 몸에. 자, 봐봐. 자, 빅뱅의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야, 빅뱅이 언제 일어났다고? 138억 년 전에 일어났다. 그러면 처음부터 입자란 게 뭐니? 아무리 작아도 부피나 질량을 가진 알갱이로 우리는 뭐라 그래? 입자라 그러지. 네. 근데 처음부터 큰 입자 생기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작은 입자. 이것들이 뭉쳐갖고 점점 큰 입자가 돼가지고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보자. 자, 첫 번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뭐 있니?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자, 돌턴이 그랬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라고 그랬어. 근데 원자는 실제로 쪼개져. 네. 그러면 보자.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원자는 원자핵과 뭘로? 전자. 전자.
그럼 원자는 중성이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띄고 중성이다. 네. 그럼 원자핵이 플러스야. 전자가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띈다. 또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졌어? 양성자하고 뭘로 이루어졌다? 중성자로 이루어졌다. 양성자가 말 그대로 양성이야. 어? 근데 얘는 뭘로 이루어졌다 얘들아? 뭘로 이루어졌다? 코크로 이루어졌다. 어? 코크로 이루어졌다. 다운 코크. 중성자는 다운 코크. 해줄게. 즉, 근데 이제 봐봐. 자, 첫 번째 제일 처음에는 가장 작은 입자가 만들어진다 했지. 그래갖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기본 입자라고 그래야겠다. 기본 입자. 제일 먼저 봐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다. 아니다. 얘는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없다. 물질은 가장 최소 단위야.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봐봐. 기본 입자는 뭐가 있냐? 쿼크하고 뭐 있다? 경입자, 렙톤이라고 해요. 근데 쿼크는 봐라. 업, 다운, 참, 이렇게 나왔어. 스트레인지. 탑, 바텀이 있어. 이것끼리 세트, 이것끼리 세트, 이것끼리 세트야. 위, 아래, 참, 매력적인, 스트레인지, 이상한, 탑, 꼭대기, 바텀, 바닥. 하고 앞에 게 플러스 3분의 2 전압량이, 뒤에 게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얘가 업이 플러스 3분의 2지. 그러면 참도 플러스 3분의 2. 얘도 탑도 플러스 3분의 2야. 뒤에 있는 게 전부 다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야. 그리고 야, 경입자에 뭐가 있냐? 전자는 전하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상대적 시간 전하량이. 그 다음 뭐 뮤원, 타우 몰라도 돼? 뭐 전자 중성미자, 뮤원 중성미자. 중성이라는 건 뭐야? 중성 띈다는 거지. 네. 그 다음 타우 중성미자가 있어. 근데 몰라도 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쿼크 중에서도 업, 다운하고 경입자 중에서는 뭐만 알면 된다? 전자만 알면 된다. 전자만 하면 돼. 그래도 봐라. 기본 입자, 쿼크하고 전자는 봐라.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지. 가지고 야, 거기 나왔잖아. 옆에 봐라. 기본 입자의 종류에는 왼쪽에 봐봐. 쿼크 6종류가 있지. 네. 위, 아래, 업, 다운하고 맵시, 참, 매력이 있는 야릇한, 스트레인지. 그 다음 꼭대기, 탑, 바텀이 있다. 써놔. 그래갖고 앞에 게 플러스 3분의 2. 업이 플러스 3분의 2다.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여기 있잖아, 이 새끼야. 업이 플러스 3분의 2. 여기서 선생님 써놨잖아. 플러스 3분의 2.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전하량이. 앞에 게 무조건 플러스 3분의 2다. 뒤에 게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래서 참이라든지 탑은 플러스 3분의 1이야. 그 다음 뒤에 있는 스트레인지나 바텀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리고 전자는 경입자. 야, 랩터는 뭐 있냐? 없는데. 뭐 경입자 있잖아. 여섯 종류. 전자는 마이너스 1이야. 일렉트론이니까 2로 쓴다 보통. 근데 마이너스 1이야. 전하량이. 그리고 뭐 전자 중성 미자 있지. 중성이니까 0이야 얘는. 이해됐어? 근데 그 경입자, 가벼운 입자에는 뮤원도 있고 타우도 있고 뮤원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도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업다운 코크하고 전자만 알면 돼. 네. 그 다음 이제 이 코크들이 모여서 뭐가 됐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됐지. 근데 봐. 양성자는 다운 코크지. 그럼 뭐다? 얘가 플러스 3분의 2. 얘가 플러스 3분의 2.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야.
합이 얼마니? 1. 플러스 네. 1이잖아. 그러니까 양성을 띠는 거야. 플러스를 띠는 거야. 아, 그러네. 그 다음 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뭐야? 0이잖아. 그래서 중성을 띠는 거야. 아. 그리고 자 원자가 왜 중성이다? 야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띠는 거야 원자핵이. 그럼 전자만 마이너스 띠지. 그럼 왜 원자는 중성이다?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수하고 어떻다? 같기 때문에 전자 수가 5개면 양성자 수도 5개. 그러면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5지. 합이 0이지. 네. 그래서 원자가 중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 이제 뭐가 만들어져?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평하고 뭐가 만들어진다? 원자핵. 근데 얘들아 봐. 질량은 전하량은 이렇게 돼. 전하량은 이렇게 된다. 근데 질량은 야 얘를 1로 놓지.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야.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전하량이 똑같지? 네. 하나당. 근데 질량은 1836배. 얘가 1839배. 근데 통쳐갖고 둘 다 질량 갖다 놓고 1837배로 통쳐.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중성자는 조금 무거워. 근데 둘이 질량 같다고 놓고 보자. 근데 전자에 비해서 1836배, 1839배.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루어진 원자의 질량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뚱뚱해서가 아니라 무거워서 원자핵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가운데 센터에 박혀 있고 가벼운 누구만이 움직일 수 있어. 전자만이 움직일 수 있어. 이해됐니? 이해됐지? 그리고 또 원자핵과 전자가 뭉쳐가지고 뭐가 된다? 원자가 된다. 즉 빅뱅 후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입자가 만들어진 거야. 맞아. 제일 처음에는 작은 입자. 그 다음에 점점 더 큰 입자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보자.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뭘로 만들어졌다? 세 개의 코크가 강하게 결합하여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된다. 양성자는 업, 다운이기 때문에 양자나 플러스 1을 띄고 중성자는 업, 다운이니까 0이 된다.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하게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고, 자 원자핵은 뭘 띈다? 양성자 때문에 뭘 띈다? 플러스를 띈다. 그리고 원자는 원자핵의 전자가 결합하고 생성된 입자다. 전자는 원자핵을 있는 양성자 수와 같이. 그러니까 원자는 왜 중성이다?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 수하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거 찍어놔. 찍어. 하지마 이 새끼야. 촉발해, 촉발. 그 다음 보자. 이제 올라와. 13페이지로 올라와. 이제 빅뱅과 입자생성 보자. 입자생성 보자. 빅뱅은 언제 일어났다? 138억 양씩. 다 속았네 나한테. 아이 멍청한. 나서 니 못했어. 내가 아예 몰라서 말 못하고. 138억 년 전에. 야, 근데 이 한 점에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다 뭉쳐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초고밀도.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있잖아. 봐라. 빅뱅 봐봐.
자,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에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 최초의 기본 입자가 생성된 후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되어 이제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생성됐다.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수소야. 가장 가벼운. 그 다음이 뭐야? 두 번째로 뭐 가벼운 뭐야? 헬륨이 만들어진 거야. 어? 그럼 보자. 138억 년 전에 빅뱅은 언제 일어났다고? 밑줄거의 138억 년 전. 자, 한 점에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다 뭉쳐 있어. 그러니까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 빅뱅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시작됐다. 빅뱅 직후에는 너무나 우주의 온도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지랄 발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자가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 다음 이제 빅뱅 후 뭐가 형성되냐 이제. 좀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이제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제일 먼저 제일 작은 놈 뭐가 만들어진다? 기본 입자인 아까쯤에 뭐 쿼크하고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아톰. 병입자인 레턴, 전자, 뭐 뮤원, 타우가 만들어졌지. 봐봐. 자, 기본 입자는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수많은 무수히 많은 쿼크와 전자 등의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지. 그 다음 봐봐. 이제 쿼크가 만들어지고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야, 뭐가 만들어져? 자, 그렇지. 쿼크가 결합해갖고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그럼 봐라. 얘는 뭐야? 다운 쿼크니까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1. 얘는 다운이니까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런데 양성자가 생겼을 때, 제일 처음에 초기에는 우주의 온도가 높았어.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야,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서 누가 조금 더 무겁다 했어? 중성자가. 왜 그러냐면, 쿼크보다 다운 쿼크가 조금 더 무겁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때는 초기에는 우주의 온도가 높았지. 그러면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E는 mc 스퀘어라 해갖고 E가 에너지야. M이 질량이야. 질량 에너지 등가에 올리려 했어.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우주의 온도가 높으니까 자, 누가 더 무거워?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서.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다 했지. 근데 우주의 온도가 높으니까 우주의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서 당연히 무거운 놈이 가벼운 놈이 될 수 있어. 왜? 그 질량만큼을 에너지를 방출하면 되니까. 근데 가벼운 놈이 무거운 놈이 되려면 에너지를 질량으로 바꿔야 돼. 근데 이때는 충분히 온도가 높았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전환이 되지. 그럼 이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1대1이겠지. 서로 전환되니까. 서로 전환되니까. 근데 이제 후기로 들어오면서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져.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러면 우주의 에너지가 적어져. 그러다 보니까 뭐는 가능해? 무거운 놈이 가벼운 놈이 되는 거는 가능해. 그 질량만큼을 에너지로 방출하면 됩니다. 근데 가벼운 놈이 무거운 놈이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네. 근데 우주의 온도가 낮으니까 에너지가 적지.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하는데 양성자는 중성자로 못 변하지. 네. 그럼 누구의 수가 많겠냐? 양성자의 수가 많겠지. 얘는 얘로 변하는데 얘는 얘로 못 변하잖아.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더 많겠지. 몇 대 몇이 된다? 후기에는 7대 1이거든. 양성자 수가 훨씬 더 많겠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생성, 우주의 온도가 더
더 나아지면 코크 세 개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개수가 비슷했으나 점차 후기로 가면서 중성자에 비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다. 응? 그리고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커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 이때는 전자를 묶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 얘가 지랄 방금 떠니까. 그리고 양성자는 뭐냐? 여기서 양성자는 봐봐.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근데 이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지. 그리고 수소 이온이 된다. 그러면 얘는 뭐야? 수소 이온은 뭐만 있는 거야?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핵은 곧 뭐다? 양성자를 의미한다. 수소의 원자핵은 뭐를 의미한다고? 전자를 잃어서 수소가 이온이 되지. 그러면 원자핵만 남지. 근데 수소의 원자핵은 뭘로 돼 있어? 양성자 하나로 돼 있지. 다른 말로 수소 원자핵은 뭐다? 양성자란 말이야. 즉 양성자가 만들어진 순간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니? 수소 원자핵이 뭐라고? 양성자라니까? 거기 나왔잖아. 여기 제일 밑에.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성자가 만들어진 순간 뭐를 만들어졌다?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 이제 뭐가 만들어져? 이제 원자핵이 만들어져.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원자핵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으니까 중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뭐라고 하냐? 자, 헬륨 원자핵의 생성 밑줄 봐. 언제? 빅뱅 후 몇 분? 3분. 자, 헬륨 원자핵의 생성 빅뱅 후 3분. 우주의 온도가 10억 K 밑줄 봐. 10억 K로 이하로 낮아져서 양성자, 중성자의 운동이 늘어지면서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한번 보자. 자, 얘들아. 이거 찍었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 자, 얘들아 봐봐. 우리가 뭘 표시할 때, 자, 이거 표시할 때 이런 게 있어. 원소를 표시할 때 A하고 B를 적는다. 야! 정신 차려. A는 뭐다? 원자 번호다. B는 뭐야? 질량수야. 근데 모질리라는 사람이 모든 원소에 X선을 찍어버렸어. X선을 찍어갖고 양성자 수를 셌다? 양성자 수를 셌어.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갖고 원자 번호를 얘기했어. 그 양성자 수는 뭐니? 얘들아. 양성자 수는 뭐야? 아니, 원자 번호는 뭐야? 양성자 수로 해당했지? 수야. 그리고 원자는 중성해야 되니까 양성자 수가 하고 또 뭐하고 같아야 돼? 전자하고 같아야 돼. 응? 전자수다. 근데 원자의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어? 원자핵이 다 갖고 있지. 왜? 전자에 비해서 양성자가 1836배, 중성자가 1839배나 있잖아. 그럼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의 질량 다 갖고 있어. 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러면 질량수는 뭘로 따진다?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가 돼.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매겨요? 우리가 원자번호 20번까지 외워야 되잖아요. 수의 리베 분탄질 뭐 있는 거 있잖아. 외웠지? 옛날에 중학교 때. 그럼 봐. 일반적으로 봐봐. 자, 리튬이야.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다. 3번이지. 그러면 원자번호가 3번이니까 양성자수 몇 개다? 3개고 전자수 3개야. 그럼 질량수는 어떻게 한다? 원자번호가 홀수지. 그러면 질량수는 2n 플러스 1이야. 2 곱하기 3 플러스 1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 7이라는 건 뭐라 했어? 질량수는 뭐 플러스 뭐라 했어?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라고 했지? 네. 양성자수 몇 개니? 3개지. 3개. 그러면 중성자수 몇 개? 4개. 이렇게 된다. 아하. 그리고 자 원자번호 8번인 산소가 있어. 산소는 뭐야? 이게 8이지. 그러면 질량수는 원자번호가 짝수지. 그럼 질량수는 2n이야. 2n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16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16은 얘들아 뭐야? 질량수지. 양성자 8개지. 그럼 중성자가 몇 개야? 8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이해됐어? 네. 홀수면, 원자번호가 홀수면 질량수는 2n 플러스 1. 그리고 짝수면 2n이야.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거 따르지만 따르지 않는 놈도 있어. 에웨이 놈. 누구 있어? 수소 같은 거 1, 3이 돼야 되는데 1, 1이야. 질소 7이니까 15가 돼야 되는데 14. 이런 놈이 있어. 어? 그리고 봐라.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 동위원소는 뭐냐? 원자번호는 같아. 질량수가 달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돼지거리예요? 자, 원자번호 같아. 즉 양성자 수가 같아. 전자수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얘들은 화학적 성질 같다. 그런데 질량수는 다르다. 질량수는 뭐야?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지. 양성자수는 같지. 뭐가 다르다? 중성자수가 다르다. 즉, 야, 화학적 성질은 비슷한데 몸무게가 틀려버립니다. 즉,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화학적 성질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다?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그럼 뭐가 있냐? 예를 들어볼게. 수소는 1, 1 그냥 수소가 있고 2중수소, 3중수소가 있어. 봐봐. 전부 다 얘들은 뭐가 아니야? 원자번호 1번으로 양성자수는 같아. 그러니까 수소는 수소야. 근데 뭐가 틀리니? 질량수가 틀리지. 얘는 1 플러스 0이야. 중성자 없어. 양성자만 있어. 얘는 뭐야? 1 플러스 1이야. 양성자 하나고 전자 몇 개다? 하나. 중성자 하나. 봐. 질량수는 같지. 원자번호는 같지. 근데 뭐가 틀려? 질량수가 틀리지. 즉 중성자수가 틀리지. 네. 이런 게 동위원소야. 응? 그리고 봐. 얘는 뭐야? 1, 2야. 봐. 중성자수가 0, 1, 2로 틀리잖아. 그다음 또 뭐가 있냐? 헬륨도 동위원소가 있어.
모든 원소들은 다 동위원소 있어. 어? 2, 3하고 2, 4가 있어. 얘는 전부 다 양성자 수는 2개지. 근데 질량수가 3이지. 2 플러스 2라는 소리야. 얘는 2 플러스 2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아고 주원소가 얘들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야 봐라 거기 뭐라고 하냐 헬륨 원자력을 양성자 몇 개? 원자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 2개지. 네. 그 다음 중성자 몇 개야? 2개가 결합해. 어? 네.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야 빅뱅 3분 이후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지는데 약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된다? 3대 1이 된다. 그리고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액보다 더 큰 질량이 더 큰 원자액이 거의 생성되지 못한 까닭은 야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하지. 네. 그러면 에너지가 줄잖아. 네. 그럼 에너지가 질량으로 못 바뀌지. 네. 그러니까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액이 못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응? 그리고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언제 만들어졌다?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야. 우주에서 못 만들어지고. 어? 네. 이해됐어? 그러니까 밑에 봐봐. 제일 밑에 봐봐. 자, 헬륨 원자액 만들어진 거 봐봐. 자, 봐봐. 야, 거기다 써봐. 그, 일본에서는, 야, 프로톤이 뭐다? 양성자야. 어? 뉴트론이 뭐다? 중성자야. 그래서 우리 뭐, 로션 중에 뉴트로지나 있지? 네. 피부를 중성화시킨다는 거야. 어? 그러면 얘는 뭐야? 원자번호 1번인데 질량수는 2지. 그러니까 이중수도 원자액이야. 여기에 누가 결합하니? 양성자 하나. 이거는 뭐야? 1, 1인 수소 원자액이야. 결합하지. 그럼 어떻게 돼? 프로톤 하나에 프로톤 2개에 뭐가 만들어진다? 뉴트론 하나지. 그러면 봐봐. 양성자 몇 개니? 2개잖아. 그럼 헬륨인데 질량수는 얼마야? 3일? 헬륨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 다음 봐봐. 여기에 누가 더 결합해? 누가 결합해? 그렇지. 중성자 하나 결합하지. 그럼 어떻게 돼? 프로톤 2개에 뉴트론 2개잖아. 그럼 원자번호는 몇 번이야? 양성자 2개니까 2번이야. 근데 질량수는 뭐야? 4가 돼. 하고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지죠. 이 방법이고. 또 옆에 방법 봐봐. 옆에 방법 보면 자 봐봐. 뭐니? 중수소에 야 프로톤 하나에 뉴트론 하나가 있는 놈이 이중수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결합하냐? 중성자가 결합하지. 그럼 어떻게 돼? 프로톤 하나에 뉴트론 몇 개가 되냐? 2개가 되지. 양성자 하나니까 수소는 수소예요. 근데 질량수가 3이지. 3중수소가 만들어진다. 어? 이해되니? 여기에 또 누가 결합해? 프로톤. 수소 원자액. 양성자가 결합해. 그럼 어떻게 돼? 프로톤 하나에 프로톤 2개에 양성자 2개에 뉴트론 2개.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졌다. 옆에 더 써놔. 찍어. 기호를. 기호를 써놔. 이거 여기 중수소는 1, 2다. 뭐 이죠. 그리고 야 여기서 뭐 이렇게 이건 뭐야? 야 온도에는 절대 온도가 있고 섭씨 온도가 있는데 우리가
도시로 쓰는 거 있지. 이거는 섭씨 온도야. 어? 네. 물에 어는 점 0도하고 물에 끓는 점 100도를 갖다가 100등분 하지. 그러면 이 한 칸이 1도가 되는 거야. 절대 온도는 뭐야? 이제 앞으로는 섭씨 온도 잘 안 쓰고 절대 온도 많이 쓴다. 절대 온도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의 에너지야. 온도가 높지. 절대 온도가 높지. 그럼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거야. 어? 갖고 온도를 내리다 보면 야 고체 입자 운동하니 안 하니? 해.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네. 근데 우리가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온도를 나가다 보면 분자의 운동이 준다. 근데 마이너스 273도가 됐지. 분자 운동이 멈춰버려. 그럼 그 온도 이하로는 마이너스 273도 이하로는 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가 절대 온도가 되는 거야. 응? 이해됐니? 어? 네. 그래가지고 야 마이너스 273도가 절대 온도지. 0켈빈이라는 거야. 그러면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붙이는 방법. 야 0도만 봐.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돼. 라지 t는 절대 온도다. 켈빈이다. 여기다가 스몰 t가 도시 섭씨 온도야. 거기다가 273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절대 온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 마이너스 273도는 합이 0이지. 그러니까 0켈빈이야. 0도는 봐라. 0도는 뭐야? 273켈빈이지. 100도는 뭐야? 273을 더하니까 373켈빈이야. 이해됐니? 넘겨. 그리고 이제 30만 년을 사이에 두고 빅뱅은 30만 년이다. 이때 이제 우주가 계속 분창하니까 전자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적어져. 전자의 지랄하가 이때까지만 30만 년 전까지만 해도 전자가 지랄을 한 겁니다. 근데 30만 년 이후에 전자의 움직임이 많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자기 양성자수만큼 그러면서 뭐가 됐다? 원자가 된 거야. 그래갖고 드디어 뭐가 만들어졌어? 뭐가 만들어졌어? 수소 원자하고 뭐가 만들어졌어? 중성인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거 찍어라. 이거 찍었지? 찍었냐 안 찍었냐? 안 찍었어. 안 찍었어. 빨리 찍어. 이거 전체를 찍어버려. 전체 찍었지? 네. 그럼 봐라. 찍었지? 아니. 그 다음 이제 14페이지. 자, 원자의 생성은 언제냐? 빅뱅 후 38만 년이네. 이거 30만 년이 아니라 38만 년이라. 어? 네. 빅뱅 후 얼마야? 38만 년이지. 그러면 봐. 너도 38만 년으로 나왔지. 그럼 보자. 우주의 온도가 야 밑줄 그라 이제 38만 년 때 얼마가 됐다? 3000기. 자, 헬륨 원자핵 만들어낼 때가 3분이었어. 빅뱅 후. 그때 10억 K였지. 우주의 온도는 계속 팽창하니까 낮아지겠지. 네. 그래가지고 원자가 생성되는 38만 년 때 어떻게 됐어? 3000K까지 낮아졌어. 어? 그러면서 전자가 원자에게 결합하여 중성인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어? 근데 얘들아 봐봐. 38만 년의 기준이란 말이야. 38만 년. 이때 야 수소 원자에 헬륨 원자가 있어. 헬륨 원자가 있어. 근데 여기에 씨발 전자들이 물론이 많았어. 왜? 이때까지만 해도 전자가 지랄을 갖던데. 근데 빛이 통과하려고 해요. 빛이 통과하려고 해요. 근데 전자가 빛을 가둬버려. 워낙 전자가 많으니까. 못 통과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 빛이 퍼졌어, 못 퍼졌어?
그러니까 무슨 우주? 불투명한 우주에서. 어? 근데 이제 38만 년 이후 우주가 식으니까 이 원자핵들이 자기의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잡아들인 거야. 드디어 뭐가 만들어져? 원자.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져. 그러면서 우주의 전자의 수가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빛의 진행을 방해할 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빛이 온 우주로 퍼졌단 말이야. 투명한 우주가 됐어. 그러면서 얘들아 물질이 뭘로 바뀌었다? 빛으로 바뀐 거야. 어? 빛이 이제 온 우주로 퍼졌지. 그러니까 이때 온 우주로 거의 균일하게 퍼지는 이 빛이 뭐다? 우주 배경 복사야. 근데 이게 얼마였다? 이때 당시 말이야. 3000K였어. 이해됐어? 보자. 자, 원자의 생성과 우주의 변화. 우주의 온도가 높아서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 있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전자가 지랄 발광 뜰 때다. 그래서 빛은 전하를 띤 전자와 원자의 방해를 받아서 직진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주가 무슨 우주였다? 전자에 갇혀 있으니까 빛이 불투명한 우주였어. 이해됐어? 네. 그 다음 봐봐. 근데 38년 후 이제 원자핵이 자기의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잡아들였지. 네. 전자가 지랄 발광이 줄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전자가 원자핵에 붙잡혀 원자가 생성되었다. 중성인 원자는 빛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서 빛이 우주 공간을 퍼져나갔다. 그러면서 우주가 투명해졌지. 이때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걸 뭐라 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래. 그러면 옆에 보자. 궁금해해서 왜 수소와 헬륨이 가장 먼저 생성됐냐?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원자 구조가 가장 단순한 게 수소고 그 다음에 헬륨이다. 따라서 수소와 헬륨이 가장 먼저 생성되었다. 이보다 무거운 원소는 수억 년 후 별 내부에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네? 이해됐니?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는 봐라. 빅뱅 후 약 38만 년에 우주 온도가 3000K일 때 전자에 갇혀있던 빛이 우주 모든 방향으로 퍼졌지. 이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이 뭐다? 우주 배경 복사다. 자, 우주 배경 복사의 예측과 관측. 누가 예측했다? 가모프가 예측하고 이걸 증명한 사람들이 누구다? 펜지어스하고 윌슨이지. 그러면 가모프가 뭐 주장했냐? 빅뱅 우주는 증가에 주장했지. 근데 얘들이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가모프 말이 맞다 틀리다. 맞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가모프는 어떻게 예측했냐면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하였다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될 것이다. 근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가 낮아져. 약 3000K일 때 퍼져나간 빛은 현재 수K의 복사 에너지로 관측될 것이다 그랬어. 응? 근데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지상에서 전파 안테나를 통해서 최초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지. 그래서 웬 마이크로파 계열의 잡음이 들리는 거야.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는 전파, 마이크로파 신호를 발견했다. 이 신호의 온도가 상K인 물체에서 방출되는 복사파의 파장과 일치했어. 아, 얘가 우주 배경 복사로 밝혔어. 상K이면 몇 도냐? 마이너스 270도야. 하고 모든 물질은 있잖아. 아무리 온도가 낮아도 전자기파를 방출해. 근데 에너지가 낮으니까 적게 방출하겠지. 그러면 야 우주 온도가 몇 K에서 몇 K로 떨어졌어? 3000K에서 3K로 떨어졌지. 그러면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됐어? 낮아졌지.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서 밀도와 온도는 어떻게 된다 했어? 낮아진다 했지. 그래갖고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는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가 실제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빅뱅 우주론을 갖다가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발견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관찰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띄워.
코비 위성, W맵 위성, 플랭크 위성이 제일 나중에 띄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봐봐. 파장 변화는 어떻게 되지? 야, 파장은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지. 네. 그리고 파장에는 반비례하지. 네. 그러면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지. 네.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될까? 길어져야 돼. 봐봐. 우주 병 목사의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 점차 길어지지. 네. 길어지지. 그러면 뭐라고 나왔냐? 파장의 변화는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일 때 퍼져나간 빛이 우주의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져 파장이 길어졌다. 그리고 우주의 온도는 현재 우주의 배경 목사의 온도는 약 3K다. 현재 우주의 온도가 3K라는 거야. 등방성과 균등성은 우주 배경 목사는 모든 방향으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된다.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관측해봤더니 우주의 온도가 대체적으로 균일하지만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 왜? 그래야지 밀도차가 생겨야지만이 뭐가 모여가지고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해됐니?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일 최근에 띄운 위성에서 관측한 플랑크 위성에서 관측한 우주 배경 목사다. 전 우주를 영역을 관측하여 배경 목사를 갖다가 지도를 작성했다. 붉은 곳이 온도가 높은 곳이고 파란 곳이 온도가 낮은 곳이고 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약 600 마이크로 K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 미세한 차이가 우주 전체에서 관측된다. 됐지? 네. 그러면 15페이지 풀고 그 다음 넘겨갖고 자 21, 22, 23에 14번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 줄 거야 또. 응? 알겠지? 지금 한번 풀어. 보세요. 이해됐니? 된 거?